신농의 시선은 치료를 넘어 삶의 근본으로 향했다. 호남성 염릉현의 농촌마을. 들녘마다 한 해 농사 결실을 거두는 가을 추수가 한창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농경의 시간.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업이자 문명을 만든 힘이다. 他一亩应该有1000多斤，一亩1000多亩，1000多斤。 신농은 바로 이 농경의 시작을 연 인물이다. 신농 유적지 곳곳에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독특한 모습의 신농상이 남아있다. 이 소머리 형상은 신농이 농업을 크게 일으킨 공덕을 상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所以就炎帝他本身比较善于观察那个周边那些事物，他们去打猎，发现那个野猪在地下找食物，他用他那个獠牙把那个土就一拱一拱，然后中间一个沟，两边那个土翻出来，就土就特别松软。得到那个启发以后，就发明了这个耒耜，这个是一种农用工具。到咱们现在说的话，其实它有是犁的一个作用，所以后面就等于驯化野牛、降牛架根，然后就教大家播种五谷。 就是咱们最早一个渔猎时期到农业时期，所以他们当时也被称为那个农耕之神。 농업과 관련된 신농의 행적을 찾아 호북성 수주시 여산진으로 향했다. 여산 도심에 들어서자 도로 한가운데 염제 신농골이라 적힌 신농 폐방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쉽게도 염제 신농 열산 명승구 입구는 현재 출입이 제한된 상태. 잠시 멈춘 발길 사이로 오랜 전승의 시간이 느껴진다. 신농은 어떻게 농업의 시작을 연 인물이 된 걸까? 산에 불을 놓아 땅을 일구고 오곡을 심어 농업을 가르친 신농. 그 시작은 화전이었다. 숲을 태운 뒤 남은 재를 비료로 삼아 씨앗이 자라도록 한 방식이었다. 그는 땅의 성질을 구분하고 파종과 수확 시기를 정했다. 수렵과 채집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굶주림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신농이 농사짓는 법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경문화. 사람들이 그를 농업의 신이란 뜻의 신농이라 부르게 된 이유다. 농업의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 또는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하려면 농사를 할 때 쓰는 쟁기와 같이 뭐 땅을 파거나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농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봄에 어느 지점에서 씨를 뿌리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느 지점에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때의 삶에 완전히 이제 전환점이 되었다. 농경의 시작은 단순한 기술의 발견이 아닌 인류가 정착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식량이 안정되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생겨났다. 호북성 굴가령의 한 유적지. 장강 중류 신석기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농경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면 굴가령 지역의 기록과 연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돼 있는데 굴가령 문화의 영향권이 장강 중류를 따라 넓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관 내부엔 신석기 농경 문화의 뼈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돌을 다듬은 도구들과 정착 생활을 보여주는 토기 등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농사 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나무 쟁기를 앞세운 사람들의 재현 모형이다.
밭을 갈고 수확한 곡식을 나르는 모습은 초기 농경 생활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탄화된 벼 껍질. 벼 껍질의 출토는 이 지역에서 벼를 재배하고 식량으로 활용한 체계적인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고학자들은 냉피아 유적의 연대가 신농의 활동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에서 농사의 질서를 세웠다는 신농의 전승은 단순한 신화로만 보기는 어렵다. 전시관을 지나면 실제 유적이 보존된 발굴 현장이 나타난다. 발굴된 지층은 오래전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는데 농경 역사가 실제 삶의 기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농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신농시를 매울 열자를 써가지고 열산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냉피아 유적지에서 땅을 불에 태운 그러한 흙이 출토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많은 벼의 껍질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농시가 처음으로 그 산에다가 불을 놓고서 농사를 짓던 그러한 그 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경은 사냥과 채집에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문명의 전환점이었다. 파종과 수확의 주기가 생겼고 사람들은 한 해의 양식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결실에 감사하며 신농을 기리는 제를 올렸다. 이 밖에도 농기구 제작부터 달력과 우물에 이르기까지 신농은 농업 전반의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농업의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이다. 신농의 이야기는 지안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오회분의 4호묘, 5호묘 벽화에는 소의 머리를 한 인물이 한 손에 벼이삭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모습은 중국 신농 유적지의 소머리 신농상과도 닮아 있다. 소는 농사의 근간을, 벼이삭은 풍요와 수확을 뜻하는데 이는 신농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구삼국사라고 해서 그 이규보의 동명왕 편에 보면 이 주몽이 그 동부에서 탈출을 해서 졸원부여로 이제 남하를 할 때 그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5곡의 종자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디기를 통해서 이 보리 씨를 다시 또 보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고구려 건국 자체에 농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소머리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벼이삭을 들고 있는 신농시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실종, 그다음에 오해분의 4호묘, 5호묘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농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구려 벽화는 농사의 뿌리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담고 있으며 신농은 신화와 현실을 잇는 달이었다. 농사의 뿌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다. 들에서 음식을 나누기 전 몇 숟가락을 땅에 던지는 풍습, 고수레다. 조선 숙종 때 북에가 지은 규원사화는 고수레의 기원을 고시씨와 연결한다. 그 근거가 된 진영유기에는 고시가 곡식을 맡은 존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단기고사에도 산원관으로 등장한다.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중간에 참을 먹을 때 그때 보면은 먼저 막걸리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서 3번 정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고시래, 고시래, 고시래 이렇게 하거든요.
고시에게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국 시대부터 고시씨가 있었습니다. 고시씨는 지금으로 보면은 농림부 장관, 농산부 장관 정도의 어떤 직책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고시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시씨에서 그 자손이 소전씨가 나와요. 소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소전의 아들이 염제 신농씨가 되는 겁니다. 고실에 대해서는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이외에도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규원사화에도 나옵니다. 규원사화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군의 신하인 고시씨가 고시래가 그 농사짓는 법과 불씨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은혜를 백성들이 잊지 못해서 허공에 이제 음식을 던지면서 고시래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기록과 이제 우리 풍습으로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고시래의 그 유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